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도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멤버십 후원해주신 에이다님, 배만볼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맛있는 간식 먹으면서 열심히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긍정론자는 부를 얻고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는다. 저는 명성보다 돈이 더 좋기 때문에 허구한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고요. 사실은 희망회로를 돌려서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데이터로도 명백하게 나와 있거든요. 비관적인 사람일수록 투자를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리 혜택을 결코 누릴 수 없고요. 결과적으로 손절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은 우상향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들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 3대 증시 지금 역대 최고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튼튼한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역대 최고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경신하고 있죠. 결국 존버한 사람이 승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똑같은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섹터가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까요? 재미나이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섹터가 뭔지 물어봤더니 역시나 제 예상대로 AI와 반도체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에너지 저장 및 신재생 에너지도 언급을 했는데, 자, 오늘은 반도체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26% 급증한 9,75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로 환산하면 1,400조가 넘거든요. 아마 이 중에서 상당 금액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져올 겁니다. 아마 두 기업만 합쳐도 몇백 조는 좋게 될 겁니다. 근데 반도체 기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자, 특히 AI 시대를 맞아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이 GPU 기업들. 현재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인텔도 이 GPU 분야에서 한가닥 하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얘네 말고는 사실상 경쟁자가 딱히 없거든요. 제가 반도체를 좋아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기업들이 주력 분야에서 대부분의 이익을 다 가져갑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요. 왜냐하면 이미 기술 수준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HBM 메모리. 요즘 가장 핫한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요즘 AI 칩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GPU든 TPU든 이 HBM 메모리가 없으면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AI 분야의 절대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얘도 GPU와 마찬가지로 경쟁사가 몇 기업 없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얘네 세 기업이 그냥 지구에서 다 해먹고 있습니다. 경쟁사 딱히 없고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외계인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이상 지구에서는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회사들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반도체 공정은 보통 8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각각의 공정에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ASML, 포토 공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EUV 노광기를 만드는 회사죠. 특히 7나노 이하로 접어들면서 EUV 노광기 없이는 사실상 회로를 새길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지금은 3나노를 넘어서 2나노까지 진입하는 단계로 와 있는데 여기서는 또 1세대 EUV 장비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2세대 제품이 쓰여야 되는데 대당 가격이 5천억이 넘습니다. 참고로 1세대 장비는 2천억 정도 하죠. 그럼 경쟁사가 있느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ASML 혼자서 2천억짜리, 5천억짜리 기계 신나게 팔아먹고 있죠.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램 리서치 뭐 거의 얘네들이 전 세계 장비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고 보셔도 뭐 큰 무리는 아닙니다. 반도체 제조 쪽은 어떤가요? 대만의 TSMC 거의 뭐 혼자서 다 해먹고 있죠. 원맨쇼입니다. 점유율 70% 넘고요. 이익은 거의 8, 90%다 가져가죠. 특히 애플의 핵심 두뇌인 A 바이오닉 칩 이거 TSMC에서
전량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워낙에 TSMC가 세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죠. 사실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로 번 돈으로 파운드리에 지금은 꼬라박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길게 봤을 때는 초미세 공정에서 TSMC의 유일한 라이벌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TSMC의 강력한 라이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도 많죠. 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제 영상의 요지는 반도체 산업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각 분야별 극소수의 업체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독식하고 있더라.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데이터 센터는 이 반도체로 짓는 거거든요.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SSD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데이터 저장을 결국에는 SSD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CPU도 들어가고 GPU도 들어가는데 제가 앞에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이 CPU 시장도 사실 인텔과 AMD가 다 해먹고 있습니다. 사실상 두 개 말고는 CPU 만드는 기업이 없죠. GPU는 엔비디아, AMD, 인텔 이렇게 세 기업이 다 해먹고 있고요. 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자, 이렇게 온갖 반도체를 받아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이 데이터 센터 쪽도 보면 경쟁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얘네 셋이 거의 다 해먹고 있죠. 소위 클라우드 서비스 3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아마존이 이 분야에서는 1등 기업이죠. 그 다음에 SSD,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D램과 낸드 플래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D램은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전원이 차단되면 데이터도 날아가는 특성이 있고요. SSD는 속도는 느리지만 전원이 차단돼도 데이터를 기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AI 칩이 연산을 하려면 속도가 매우 빨라야 되기 때문에 D램을 쓰는 거고요. 그 D램으로도 성능의 한계가 오니까 위로 쌓아 올려서 HBM 메모리를 만든 겁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는 속도도 속도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 대비 가격이 훨씬 저렴한 SSD를 쓰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개 업체 점유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키옥시아, 옛날 도시바입니다. 그 다음에 샌디스크. 자, 얼마 전까지는 웨스턴 디지털 산하에 있었다가 지금은 분리가 됐죠.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1년 만에 30배가 넘게 올라 버렸습니다. 샌디스크 자체 점유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웨스턴 디지털로부터 분리가 되면서 이제 SSD만 담당하게 됐거든요. 하필 또 그 와중에 AI와 데이터 센터 붐이 일면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뭐 덩치가 가벼운 것도 급등하는데 한몫했죠. 자, 이렇게 반도체에서 몇 가지 분야를 살펴봤는데 공통적인 특징,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있어봤자 뭐 2개에서 4-5개 정도. 진입장벽 굉장히 높고 앞으로 경쟁자가 나오기 힘든 구조인데다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요가 폭증하는 한편 공급사는 한정적이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돈을 엄청나게 빨아먹고 있죠. 자, 빅테크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얘네한테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딱히 없으니까요. AI가 대세인데 AI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이걸 하자니 GPU를 안 쓸 수 없고 GPU를 사자니 엔비디아, AMD, 인텔 말고는 지구상에 대안이 없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엔비디아가 독보적인데 꼬우면 사지 말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고 그렇다고 안 살 수는 없고 뭐 이런 입장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도 마찬가지죠. 꼬우면 사지 말든가 그래도 안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ASML 노광기도 마찬가지죠. 5천억 비싸? 꼬우면 사지 말든가 그래도 안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떤 기업이 제일 잘 나갈지 우리가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샌디스크가 1년 만에 30배 오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막말로 다른 기업들한테 크게 밀려서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너무나도 독보적이니까요. 자, 그래서 더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별 종목보다는 ETF가 좋은 거고요.
ETF는 보통 10개 이상의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뭐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100종목이고 S&P 500은 500종목이죠. 근데 반도체에도 이런 지수가 사실 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IC 반도체, 자, 이런 종목들은 대략 30여 개의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뜯어봐도 너무나도 좋은 기업들이지만 뭐 세상에 영원한 1등은 없다고, 뭐 이 중에서 어느 한 종목에 몰빵하기엔 좀 부담스럽다. 자, 그러면 그냥 이 종목을 모아놓은 지수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지수 중에서는 사실 가장 유명하고 익숙하거든요. 여기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대다수의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인텔, 퀄컴, 뭐 램 리서치, KLA, 엔비디아,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브로드컴, TSMC도 보이고요. ASML, 그 다음에 암도 보이네요. 자, 이 암이라는 기업은 반도체 IP를 판매하는 업체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할 때 핵심 재료를 이제 판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모바일 프로세서 쪽에서는 뭐 이 암의 IP 없이는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업체입니다. 뭐 애플 바이오닉 칩, 뭐 퀄컴 스냅드래곤, 삼성 엑시노스 다 암의 IP를 참고해서 만드는 겁니다. 반도체 생태계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협력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우 소수의 기업들이 독과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요. 그 독과점 하는 기업들끼리 모아놓은 지수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그 성과 또한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SOXX. 엄밀히 말하면 현재는 IC 반도체를 추종하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종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과를 보니까 누가 봐도 장기적으로 우상향 해왔죠. 지금까지도 반도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지만 지구 역사상 지금처럼 반도체가 주목받았던 적은 없죠. 앞으로는 더욱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전망 좋은 반도체 지수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고요. 굳이 짧게 투자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래 투자할수록 무조건 개이득이죠. 요즘 레버리지에도 관심 많으시니까 2배 레버리지 USD도 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와는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비중이 높은 반도체 지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종목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반도체 섹터니까 당연히 우상향 해왔고요. 뭐 2007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누적 수익률이 10,000%가 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인이 매우 사랑하는 SOXL. 얘는 반도체 3배 레버리지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누적 수익률이 17,000%가 넘고요. 기간은 대략 16년으로 잡은 겁니다. 제가 서두에 긍정론자는 부를 얻고 부정론자는 명예를 얻는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먼저 긍정적인 시각. 반도체 전망이 그렇게 좋대. AI가 1, 2년 반짝하고 말 게 아닌 것 같아. 기업들이 이익을 그렇게 많이 내고 딱히 새로운 경쟁자도 나오기 어려운 구조래. 그럼 앞으로도 꿀 겁나게 빨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부류가 있겠고요.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제2의 닷컴 버블이 안 오라는 법이 있냐? AI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인간적으로 거품 너무 많이 꼈어. 언제까지 계속 좋을 것 같아? 전쟁 나면 폭락하니까 주식 팔아야 되고 뭐 금리 올리면 또 팔아야 되고 전염병 돌면 또 팔아야 되고 매일같이 온갖 악재는 쏟아져 나오고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을 중간에 다 팔아치우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리스크를 감수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시장은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반도체 아무리 생각해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냥 심플하게 확률을 따져보겠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우량한 기업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고 반도체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미래가 밝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에 장기 투자했을 때 투자에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제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